준주택 나오면 오다노기,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따라서 1번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죠. 주는 문제니까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서 제출. 자, 이거 잘 보세요. 지역주택조합이죠. 지역.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직장이 있든 없든 관계없죠. 직장 있는 사람이 주택 마련하려고 조합을 만들 때는 직장주택조합. 거기 하려면 건무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지역인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런 거 안 배워도 풀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2번이 정답됩니다. 지역주택이 조합이에요. 지역주택. 건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극상, 주거정책심의 심의 이런 것들은 실전에도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막 평생 한 번 나와서 틀리게 하려고 내는 거니까 복습할 필요가 없이 또 찍으면 또 4번이네요. 또 뭐 포기하는 문제 찍을 때 거의 4번으로 찍으시면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다 출제된 문제인데 뭐 사업주체 가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분할하여 600세대 이상을 짓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죠.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하고 공사 착수는 5년 내에 해야 돼요. 5년. 최초 공사 공부는 5년 내에 하고 나머지 공사 공부는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에 하면 되고 연장은 1년 하고 자, 뭐 이런 것들은 뭐 답은 바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나오면 시가 그 다음에 5% 2년 소송할 때 4분의 3 그 숫자 딱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시가로 팔아달라고 할 수 있고, 소유권 회복한 사람한테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되고, 2년 내 송달이 돼야 돼요. 팔아달라고. 이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정답 2번이죠. 자, 사용검사 틀린 것은, 극상으로 해서 뭐 답 4번은, 틀리고 했는데, 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히 뭐 이것도 한번 4번 빼고 지문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만 보시고 이것도 뭐 따로 뭐 공부할 만한 그건 아닌 걸로 분류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극상으로 해서 뭐 품질 무슨 뭐 성능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발급받아 표시하라 이런 것들도 그냥 찍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극상으로 포기하는 문제. 건축허가 사전결정 나오면 옳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 사전결정에 통지받으면 계산농화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 계산농화라고 하는 것은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받은 거로 본다. 농지전용 허가받은 거로 본다. 하천의 점용 허가받은 거로 본다. 이거는 예외도 없어요. 산지전용 허가받은 거로 보지만 보전산지 전용 허가는요. 도시지역에서만 인정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보전산지 전용 허가를 의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건축허가권자 찾아가야 되고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없어지고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고 자 이것은 왜 틀렸냐면은 농림지역 안에서라고 지금 도시지역이 아니잖아요. 보전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러면 안 돼.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보전산지 전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거든. 따라서 이것이 틀렸어요. 계산농화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계산농화 중에 산지 전용 허가는 어디에서만 도시지역에서만 의지가 된다. 나머지는 따로 받아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건축위원 조사 심의 조정 재정 대상 절대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극상 또 4번 나왔죠.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높이를 늘린다 그럼 다 증축이에요. 증축. 연면적은 넓힌다. 증축. 그 다음에 건축면 청소를 늘린다. 증축. 재해로 멸실됐는데 띠리띠리 가면 재축. 5층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층수지 7층을 늘린다. 증축.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범죄 예방 기준인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이 정답인데 이것도 뭐 지금 별로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자, 건축법 적용받는 것은 뭐 문화유산,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시설, 자연유산, 뭐 천연기념물 이런 적용 안 합니다.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물 용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속에 30가지에 포함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실내 건축 재료, 장식물 모두 골라봐라. 대충 찍는 거야. 극상 이런 것도 복습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용도 변경, 교육복지시설 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육복지, 의, 교, 노, 수, 야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의료, 교육연구, 노이자, 수련, 야행장시설 따라서 운동시설. 자, 판원수기, 판매, 운동, 숙박, 다중생활시설 다 판다. 다 판다. 판원수기 다 판다. 영업시설 군이잖아요. 따라서 3번. 농지 소유 사항안인데 틀린 것은 농업인은 농업경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 밖에 여러분 보세요. 안에도 제한 없이 소유하는데 밖은 당연히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죠. 따라서 2번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농업인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면적 관계없어요. 많을수록 커요. 왜? 해외 외국의 농업인들하고 여러분 호주,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뭐 미국 이런 농업인하고 우리나라 경쟁되나요? 땅덩이 워낙 좁은데 그래서 농업 경영하는 사람은 면적 관계없어요. 아주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특별할 것 없죠. 농취증. 자, 여러분 도시민 주말 체험 영농으로 도시 농업지능지구 외 농지를 취득할 때는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농취증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내야 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취증을 시효 완성, 공유, 이게 나카무라 사건, 공유농지 분할, 법인 합병, 국가지자체 얘들은 농취증을 아예 낼 필요 없죠. 농취증 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4월 모의고사를 보면 여러분 4월 모의고사를 보면 킬러 문제 나와요. 킬러 문제. 그런데 우리가 늘상 자주 나온 주제를 정확하게만 공부를 하고 내가 응용을 살짝 할 정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65점, 60점 정도 나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부할 때 대충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반복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 토지 상환 채권 나오면 자,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득임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새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장을 외워놓고 그 문장의 중요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소유자가 원할 때 일부를 지으려고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채권을 발행한다.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 하고 문장을 외워서 응용할 정도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많이 하지 마시고 자주 나온다 싶은 것은 정확하게 입에서 나올 만큼 반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무조건 공법은 60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85점, 80점 그건 필요 없잖아요. 그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합격, 즉 떨어지지 않은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하자.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잡자.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다 문제 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극상 부리더라도 한 30개에서 10개는 버려도 12개까지 버려도 25개에서 30개 사이에서는 맞출 수 있다. 열심히 하면. 그래서 4월달 정말 어렵게 냈는데 다음 달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실전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또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붕 뜨지 마시고 한 걸음 물소의 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스스로 믿고 나가면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